네, 매주 일요일은 여러분의 투자 종목을 결정해 드립니다. 썬데이 종결자 1부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나에게 딱 맞는 종목일까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썬데이 종결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종목 선정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스타일에 딱 맞는 종목을 찾아줄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두 분입니다. 우리 김동엽, 박지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썬데이 종결자가 이제야 제 갈 길을 찾았다 막 이런 느낌. 두 분을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는 이제야 뭔가 제대로 좀 뭔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썬데이 종결자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 없죠. 김동엽 대표님, 오늘 썬데이 종결자 일요일 네. 아주 귀중한 이 시간에 저희 함께 하시거든요. 네. 이제 대표님의 입만, 트럼프의 입이 아니라 네. 김동엽의 입만 바라보고 다음 주를 준비하실 겁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어떤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전포고. 일단 평일도 지겨우셨을 텐데 아주 자주 보여가지고 일요일까지 나타났냐 이러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아마 라이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국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함께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종결자잖아요. 네. 종쳐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역시 늘 항상 믿음에 대해서 그만큼 실망을 주세요.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김동엽 대표의 개그, 유머, 오늘 또 한번 거기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밑지훈, 박지훈 대표도 드디어 종결자에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자, 박지훈 대표의 입만 또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박지훈 대표의 시선만 바라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주말에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 7주, 거의 8주차를 또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는 전쟁이 좀 익숙해져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찾고 실리를 보는 종목들을 좀 보자. 그래서 이게 안 좋을 때도 좋고 좋을 때는 더 좋았다. 이런 그래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채널은 고정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장을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그 시간에 시작. 변곡점이 바로 우리 썬데이 종결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김동엽 대표님이 바라본 이번 한 주는 어떤 시장이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는 뭐 제 개인적으로야 환희와 기쁨의 한 주였죠. 환희와 기쁨이 있었던 한 주였어요? 네. 그 말씀인 즉슨 내가 보고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졌다? 거의 한 95%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이제 시장이 엄청난 이제 변동성과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파도를 얼마나 잘 타느냐에 따라서는 뭐 계좌의 수익률이 극과 극을 나타내고 그렇겠죠. 있는데 네. 다행히 이번에 정방향으로 잘 타가지고 한 주간은 좀 괜찮은 사이클을 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괜찮은 사이클을 탔다. 좀 그래도 우리가 이번 주에 보면 중요한 이슈들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휴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10일 날, 그러니까 지났죠. 그러니까 10일 날 어떤 휴전의 협정이 또 진행이 됐고요. 네. 여러 가지도 어떤 불안하면서 또 이번 한 주도 트럼프의 입만 바라봤던 한 주였는데 이제 그러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쯤에서 정말 수면 아래로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도 될까요? 앞서서 우리 박재훈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전쟁이 한 7주, 8주째 접어들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은 학습 효과거든요. 그래요.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갓 시작한 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통해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초반에 노이즈도 나오고 뭐 그래요. 시끌벅적하게 주도권을 지려고 아마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14일의 협상 기간 중에 13일 반은 싸우고 네. 마지막 한두 시간 남겨놓고 웃으면서 화해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간간히 나올 수 있는 노이즈에 대해서 너무 놀라실 시점은 아니다 이제 그래. 이렇게 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7번째 네. 연속 금리 그렇죠. 동결인데 네. 자,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있으나
어떤 미국의 고용 지표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 이후에는 아무래도 금리 동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무게추가 엄청 그리고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도 소수지만 좀 네. 나온 걸로 확인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FOMC 결과가 의사록으로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선 일부 의원들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이날을 기대했고 또 이번에 연준 의장도 5월, 6월 사이에 바뀌게 되면서 트럼프의 의지대로 금리를 굉장히 비컷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는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어떤 전황에 따라서 유가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를 오히려 자극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네.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동결도 감사할 정도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거든요. 뭐 엊그저께 이제 한은에서는 이미 한 7개월째 금리를 동결을 했던 상황이고요. 다만 전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그에 따라서 시장이 편안하고 뭐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이분법적인 해석이 필요 없는 것이 네. 여태까지는 사실은 금리 인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시장, 네. 우리 시장의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사실 맞는 얘기였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제가 보기엔 모든 게 뉴노멀이라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에요. 바로 전에 금리 인하기 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가 그러면 시장이 빠졌느냐? 결국 그렇지만은 그렇진 않죠. 않거든요. 네. 금리 오를 때도 같이 올라갔던 시장이고 이번에 또 내려온다고 하니까 또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전의 잣대로 보면 금리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다 오르면 금리를 가지고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금리가 내린다 가지고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거 내릴 뻔하다가 올린다고 하니까 심하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네네.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금리가 뭐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도 1.25% 이상 내려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낮은 상관이죠. 여러 가지 여건상 금리를 우리가 미국처럼 또 빨리 쫓아서 올리기도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시장 자체가 금리로 요동칠 수 있는 분위기는 극히 제한된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대표께도 이번 한 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한 주에 대한 관전평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혼조스러웠지만 그냥 잔소리처럼 흘러가는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처럼 흘러간다? 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흘러는 가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듯이 계속 네. 들려오는 소리들. 맞아요. 이제는 그런 느낌. 딱 충격을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럴 줄 알았어. 또 그러네. 이런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고 다음 주 또한 변동성의 크기보다는 네. 이 횟수가 조금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PI 지표라든지 여러 고용 지표들이 나와 주었고 그리고 또 이제는 연준에서도 이미 손발이 묶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 같고 물가가 여전히 끈질기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또 올리거나 높게 네.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금리를 또 내리자라고 하니 물가가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준 것 같은데 아마도 26년도까지 이 금리 동결을 이미 저희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보너스를 진작에 배제한 상황인 건데 이런 장세에서는 지수를 맞추려고 우리가 하기보다는 금리가 높든 낮든 해협이 봉쇄가 되건 안 되건 전쟁이 또 나건 안 나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그래도 묵직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좀 독점적인 이성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잔소리라는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면 소리가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네. 그런 경험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았는데 그런 표현 굉장히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유가에 대한 걱정.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부분 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럼으로써 코스피에 대한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응하는 것보다도 해결이 가능한 비즈니스 단계로 저는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행료라는 기준이 제시가 되고는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협 봉쇄가 조금 더 지속될 경우를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
기회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봉쇄에 대한 지금 직면적인 상황보다도 해결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직면적으로 봉쇄를 할 건데 안 할 건데 보다도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에너지 자립이 결국에는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 같은데 이 인프라를 지탱하고 에너지를 좀 나르는 종목들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좀 수익으로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치환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박지훈 대표님 그 MBTI T신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딱 T 같았어요. 왜냐면은 안 되는 것에 미련 갖지 말자. 맞아요. 확실히 좀 버릴 거 그냥 버리고 가야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미련 갖고 계속 기회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에 맞아요. 우리가 매달려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또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관전평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썬데이 종결자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일은 여러분의 종목 결정해 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결정해 드릴 텐데요. 총 이 5가지의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의 성향에 딱 맞는 키워드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되는 키워드, 오늘은 어떤 키워드인지 5가지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5가지 키워드입니다. 호르무즈 재봉쇄, 그리고 왕이 방북, 북한에 대한 방북, 그리고 유가 쇼크, SK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외국인 매도, 이렇게 총 5가지의 키워드로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동현 대표님 5가지 키워드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키워드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뭐 기대값을 가지는 건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실적이 아닐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드네요. 우리 박지훈 대표는요.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저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이성적으로 실리적으로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지금 실적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고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는 거 알겠고 그래요. 좀 더 버틸 수 있는지 그런 좋습니다. 두 분은 이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실적 쪽에 좀 눈이 많이 간다 하셨는데 과연 실적은 또 어떤 내용이 있고 또 5가지 나머지 키워드들은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호르무즈 재봉쇄. 자,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이 호르무즈 재봉쇄 이거를 과연 어떤 포인트로 이 키워드를 해석을 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이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봉쇄로 인한 수혜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봉쇄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주가 있고요. 그리고 봉쇄와 상관없는 피난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호르무즈 재봉쇄라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는 T보다는 F에 좀 가까운데 그렇다고 울면서 방송하시면 안 됩니다. 슬프다 기뻐서 죽겠다 뭐 이런 정도는 네네. 아니고요. 일단은 해석은 어젠가요? 제가 뉴스를 본 것 중에 이제 현대차 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원래 이제 한국에서 유럽 쪽에 그 공장에다 부품을 공급해주는 그 경로도 원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갔었는데 네.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가게 돼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리게 그렇겠죠. 생겼다 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듯한 그 인터뷰 내용을 봤거든요. 음. 그래서 이 재봉쇄라는 게 적어도 23일 정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재봉쇄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받니 안 받니 갖고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한때는 조인트 벤처를 하자는 얘기까지 하다가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경고도 했고요. 그래요.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또 이란 쪽에서도 배를 하루에 12척 보내겠다, 뭐 15척 보내겠다 이렇게 좀 계속 확대는 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한 300척 정도 왔다 갔다 했대요, 평상시에. 네네. 그런 거 대입해 보면 이거는 뭐 열렸다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고 적어도 이란 쪽에서 계속 뭐 주장하는 건 협상 기간 중에 완전히 다 풀어서 안에 있던 배들 다 내보내거나 이러진 않겠다라는 그렇죠. 네. 보관을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결국 한 2, 3주 정도 동안이라도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좀 수혜주에 수혜. 가까운 그래요. 그런 쪽을 찾다 보니까 지금 좋습니다. 바로 볼 종목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호르무즈 재봉쇄.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대표는 수혜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김동엽 대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동엽 대표는요,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흥하해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은 딱 잔금상선이라고 하는 그 모회사가 딱 생각이 나는데 네. 이번에 이럴 걸 알고 그 유조선을 한 150척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네, 그 회사의 자회사가 지금 흥하해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차트 한번 잠깐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네, 이번에 차트 사실 보겠습니다. 전쟁이 난과 동시에 뭐 수혜주라고 했던 종목들이 이틀 강하고 다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추세를 유지하거나 우상향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 흥하해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아까 네, 나갔죠. 두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인데 네. 어저께 우리 국회 그 소위를 통해 가지고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 이제 본회의까지 아직 가는 일정이 남았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길게 돌아가는 항로 대신에 날짜와 또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렇죠. 북극항로에 대한 개척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또 해운주들이 뭐 단기에 갔다 오면 어쨌든 뭐 비용도 줄이고 이런 그래요.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대한해운이 어제 상한가까지 갔는데 아마 뭐 호르무즈 꼭 아니더라도 북극항로라고 그렇죠. 하는 추가 알파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 그 북극항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공약이었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호르무즈의 어떤 이슈와 맞물려서 대한해운까지 한번 같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대표 살펴볼 텐데요. 호르무즈 재봉쇄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김동엽 대표는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수혜 쪽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수혜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피해도 있고 피난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난처 쪽일 것 같아요. 피난처. 어떻게 보면 이 병목을 해결하자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좀 강한 안 좋을 때도 강하고 좋을 때는 더 강했다 이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안 좋을 때도 강하고 좋을 때는 더 강하다. 네. 오, 그래요? 그런 종목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을 제가 골라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가 많아져야 하는 상황이고 또 택시비가 이제 차가 막히면 택시비 더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물류들을 소화를 하려면 또 앞으로 배가 많이 귀해질 것 같고 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를 많이 만들려면 그 앞단에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보관 소재가 굉장히 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역 봉쇄 병목을 우리나라 조선업과 조선업 기자재 종목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수혜 측면과 피난처 이 두 가지를 좀 잡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수혜와 피난처를 이렇게 잘 적절하게 둘 다 품고 있는 종목 쪽으로 선택을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박지훈 대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박지훈 대표는 한국카본과 태광 이렇게 두 종목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카본부터 만나볼까요? 네. 원래 이게 카타르 중심에서 LNG를 공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중동 전쟁 충격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LNG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가스를 실어오는 길이 지금 기존의 거리보다 1.5배 이상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들이 물류를 소화하게 되려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LNG선 운반선에만 이 보냉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환경 규제 때문에 일반 배들도 LNG 연료를 쓰는 친환경 LNG 추진선으로 변경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뭐 여기다가 뭐 에탄 운반선이라든지 아니면 벙커를 인선 이런 보냉제가 필요한 시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28년도부터는 이제 보냉제가 없어서 배를 못 만드는 쇼티지 현상 또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냉제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두 기업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동성 화인텍 그리고 한국카본인데 이 배 만드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함께 보냉제 가격도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환율 시점인 딱 지금 시점에서도 이 수익성도 극대화가 가능할 거고요. 네. 또 거기다가 이 한국카본은 제일 중요한 게 전 세계 모든 조선사에 납품하는 2차 방벽 소재를 독점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방벽 소재가 영하 162도에서 차가운 가스를 싣고 그래요. 이 가스가 새면 배가 깨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방어벽이라는 이 보호막을 이중으로 쌓게 됐는데 한국카본이 여기 특수 소재인 트리플렉스를 독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점력과 그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보냉제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이 구조상을 본다라고 하면 이 한국카본이 조금 더 이 수혜주와 피난처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이 태광도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뼈와 뼈를 연결하려면 관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팅의 강자 기업이 태광인데 상승장 때도 물론 너무 좋았고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발전소 같은 이런 거대한 시설은 수만 개의 파이프들이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핏줄이 제 역할을 하게 되려면 강철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배 한 대당 1만 개의 피팅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가장 앞단에서 가장 빠르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또 배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지금 전쟁 때문에 여러 군데가 폭격을 당한 상황에서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소를 짓고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 피팅에 대한 쇼티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선주 업황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 시행한다라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7년도부터는 주가를 책임지고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좀 단단하게 실리를 좀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지훈 대표 한국카본과 태광 두 종목, 이 호르무즈 재봉쇄 키워드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한동안 조용했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왕이 방북입니다. 자, 왕이 부장이 중국을 방북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중국 왕이가 북한을 방문을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이야기들 거기에 우리의 또 수혜 볼 수 있는 경협주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사실 이쪽 이슈는 양비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극과 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우리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약간 구애에 가까운 북한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이제 노력들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또 드론에 대한 어떤 그렇죠. 어떤 유감의 의미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북한의 바로의 이제 반응을 그렇죠. 이끌어내다 보니까 긍정적인 발음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래. 그 다음날 바로 또 거기 우리 누가 엄청나게 또 퍼질러 네.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오가니까 우리 이제 증권 시장에서 이제 북한과 관련 이슈는 사실 조금 수면 아래로 있다가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유달리 이제 친하게 좀 지내자 이런 식으로 관계 개선 얘기를 하면 조금씩 반응이 있는데 연속성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방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왕이 부장이 하필 요때 갔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역시 이제 글로벌 이벤트로 보면 5월 14일, 15일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앞서서 사실 2월 말에 원래 하려고 그러다가 한 2달 연기된 거잖아요. 그때도 얘기가 나온 게 내가 갑자기 북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발언들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EU라든가 한국, 일본, 미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김정은 그에 대한 뭐 언급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뇌리에 한쪽에는 분명히 북한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다라는 추론이 이제 가능하니까 이번에 왕이 부장의 어떤 방북을 이런 거에 사전 정지 작업을 대신 좀 해주는 것 아니냐? 그래요. 그런 쪽에서 보면 한쪽은 분명히 이제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기업 중에 그래도 좀 재빠른 녀석 하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종목이 코데지 컴바인. 저희가 그럼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해보죠. 이게 제가 뭐 첫방이라 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코데지 컴바인을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중국 왕이가 부장이 방북을 함으로써 우리가 봐야 되는 경협주들 재빠른 친구 코데지 컴바인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재빠르게 코데지 컴바인과 빅텍도 그래요, 경협주. 아니, 제가 아까 양비론이라고 말씀드린 게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적으로 지금 탄도미사일도 엊그저께 또 그렇죠. 발사했는데 그게 보통의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접속탄, 정전탄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란 쪽에 공격하는 그런 그렇죠. 무성 무기랑 좀 비슷한 이게 공중에서 개념들이거든요. 폭파되면서 다양하게 퍼져가는 한꺼번에 축구장 10개 규모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섭더라고요, 그 무기는. 무서운 탄인데 그런 것들 이제 모의 실험했다 이러니까 이게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양쪽을 다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남북 관련된 뭐 경협주 쪽에서 가장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코데지 컴바인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제 조금 작은
방산주 쪽에서 빅텍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요? 그 전자전 관련된 기술을 좀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실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긴장 상태가 나올 때는 또 빅텍이나 퍼스텍 물론 이제 큰 방산주들도 있는데 그런 녀석들은 북한 정도 이슈에는 크게 안 움직여요. 그냥 약간 스몰한 방산주 쪽에서 빅텍하고 퍼스텍 정도가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양쪽으로 좀 어떤 분위기 보셔가지고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양동작전으로 코데즈 컴바인과 빅텍 이렇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대표 중국 왕이 방북에 관련돼서 역시 뭐 경협주 쪽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경협주들 좀 들여다보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기대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왕이 부장이 방북을 하고 하면 기대감이 경협주가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악재라든지 뭐 이런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안에 붙여져 있다가 속보처럼 갑자기 툭 쏟아내버리거든요. 트럼프의 입만큼 예측이 힘든 게 사실 경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협주는 좀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 관심이 있으신 편이세요? 아니면은 저희 키워드가 키워드인지라 경협주를 선택하신 걸까요? 맞아요. 저는 사실 트레이딩 하는 그 입장으로서는 뉴스성이 나오는 종목들, 수급이 딱 몰려갈 수 있는 종목들, 탄력적인 종목들 위주로 많이 트레이딩을 하는 편인데 또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시간이 많아서 이제 시장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게 상황들이 아니죠. 또 아니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한 달 동안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있었고 이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에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주의 테마의 모멘텀도 또 가지고 있으면서 좀 건실하게 둘러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방위가 중국에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건데 네네. 남의 집에 손님이 오는데 왜 우리 집 앞마당이 시끄럽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방북은 북한을 다시 이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주들이다. 북한이 중국이랑 가까워지게 되면 북한 도발 리스크가 일단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뭐 아무 때나 막 미사일 쏘고 불안을 자극하고 이런 그래요.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도 이 중동 전쟁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막판에 중재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개입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나서게 되면 지정학적 공포와 불안이 다시 한번 우리가 대화가 가능한 걸까라는 기대감으로 네. 번지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또 북한에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덕지 중에 하나가 동북아 물류망 확보예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 이제 동북 삼성 물건을 바다로 내보내길 원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한국 철도를 또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길 한번 닦자라는 말을 중국에서 북한에게 하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기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로템이라는 또 이제 철도 기술을 여기 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 왕이 방북 키워드의 두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종목 보여주시죠. 자, 현대로템과 아난티 전통의 경협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대로템 앞서 철도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의 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립된 섬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국의 입장으로서 왕의 방문이 뭐라고 할까요? 잘 모셔야 될 손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럼 현대로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철도 기술 하면은 또 현대로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현대로템은 아시다시피 철길에서 땅 그리고 땅에서 우주까지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 기업입니다. 케이트 전차가 폴란드 수주에서 대박을 치고 이미 글로벌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한국의 로켓 발사의 누리호의 심장이죠. 이제 액체 로켓 엔진까지 맡게 되면서 우주 산업의 핵심 축을 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방한 이슈로 본질적인 이런 기업 가치라든지 투자 매력도가 한 번에 또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고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너무 흔하게 잘 아는 이제 남북 경협주가 코데즈 컴바인, 아난티, 대하티아이 좋은 사람들, 뭐 인스코비 등등 정말 많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금강산 리조트가 아니라 왕이 방북으로 경협 분위기가 일단 조성이 되면 북한에 직접 리조트를 지어보고 운영을 해본 최초의 이런 민간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부각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이미 사업장이 프리미엄 매출 구조가 잡혀 있는 상태이고 실적 또한 좀 단단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벌 수 있는 이런 남북 경협주들은
분들은 우리가 적절한 비중과 단기적인 이벤트 인점을 감안해서 트레이딩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왕이 방북 의 두 종목, 우리 박지윤 대표의 종목, 현대로템과 아난티, 그리고 김동엽 대표의 코데즈 컴바인과 빅텍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또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유가 쇼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호르무즈 재봉쇄와 약간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부에서 유가에 대한 발표를 계속해서 안정화에 대한 발표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가격은 좀 잡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표님. 전쟁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바로 안정화되진 않을 것이다. 뭐 90달러 정도 안에서 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다가 좀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뭐 그 의견에 충분히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이 있겠고, 유가 쇼크라는 키워드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종목을? 뭐 한 2주 전쯤에 이제 유가가 급등하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제주도 가서 타운홀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아요. 유가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얘기를 꼭 하시는 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렇죠. 국가의 에너지 믹스를 빨리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도 많이 초토화가 됐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이 뭐 미국 본토를 향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미국과 좀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의 민간 시설, 정유 시설, 뭐 LNG 그런 플랜트 이런 것들을 많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말씀대로 사우디도 이번에 그 공격받은 거 총량이 생산하는 양의 한 5% 정도 손실을 볼 정도로 지금 타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복구라는 걸로 뭐 요입당 시작을 하더라도 최소한 수개월에서 카타르 같은데 LNG 플랜트는 한 3년에서 5년 걸린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복구에 굉장히 시간적인 소모가 되다 보니까 적어도 연말까지 최소 80불 이상의 유가가 계속 고공권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뭐 오부제라든가 뭐 민간까지는 아직 의무는 아니지만 공공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뭐 지금 그 정책 중에는 100만 호 정도의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태양광 그 패널을 설치한다, 이런 75%까지 지원해 준대요. 그래요. 이런 이제 정책까지도 좀 입안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아이디어 상으로는 유가의 고유가 시대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지속된다. 이럴 때 이제 기름만 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활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뭐 물론 현존에서 따져보면 발전 단가 측면에서 꼭 유리하지는 않지만 네. 장기적으로 언제고 다시 뭐 기름과 관련된 파동이라든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서 조금 자유로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어떤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고, 정부에서 아마 이번에 또 교훈 삼아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신재생 쪽을 그래요. 늘리는 쪽으로 얘기를 할 거라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두 종목은 신재생의 대표 거두. 자, 그렇다면 유가 쇼크에 관련된 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우리 김동엽 대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동엽 대표는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CS 윈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만나볼까요? 네, 각각 태양광과 풍력 풍력. 쪽에서 가장 뭐 대표 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LA 쪽에서 태양광 발전소 8.7kW급의 발전소를 같이 진짜 이제 이런 것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인버터를 생산하는 업체라서요. 네. 또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도 연계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붙어 있는 회사라 최근에 유가 급등에 따를 때 가장 좀 변동성이 좋은 태양광 대표주 이렇게 좀 부각이 됐던 사례가 있어서, 고유가가 뭐 이번 협상 중에서도 아마 노이즈가 나와서 지금 100불 남짓에서 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잠깐 100불 뭐 초후반까지 그래요. 올라가면 또 태양광이다, 또 풍력이다, 이런 이제 주제들이 시장에 인기를 좀 끌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CS 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뭐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쪽에 타워 쪽에 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좀 그 공사들이 지연돼 가지고
지연돼서 매출이 올해 이연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두 종목 CS인드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만나봤고요. 자, 이제 유가 쇼크 박지훈 대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대표도 유가 쇼크, 이 유가에 관련돼서 어느 관점으로 조금 이 키워드를 해석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T로만 종목을 딱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 유가 쇼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조용하게 돈 버는데 어디야? 아.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성향이 지금 굉장히 맞네요. 감성적으로 네. 접근하셨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셨는데 뭐 네. 눈물이 나요. 이게 이제부터 저희가 이 모실 때 프로그램에 모실 때 MBTI를 TIF로. 여쭤봐서 TIF로 이렇게 해서 모시니까 왜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 서로 그래 나는 뭐 직접적으로 가는 쪽이 맞아 아니면 나는 저런 좀 대체적으로 가는 게 맞아라고 이렇게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유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네. 수혜주 맞아요. 이건 바로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감정적으로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직결적으로 계속 쌓여가는 구조로 수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SO일이랑 공개하셨어요? 네. 보여주시죠. SO일과 HMM 두 종목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워낙에 원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주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변동성이 이제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실리를 좀 챙길 수 있는 양면으로 연결적인 종목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유가가 오르면 단순하게 기름값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정유를 이제 정유사가 원유를 사온 가격보다 팔 때의 제품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재고평가 이익과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SO일은 국내 정유사 중에서도 가장 전육 본업에 충실한 기업이고요. 이 유가 쇼크가 오면 올수록 네. 실적과 수익으로 이걸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울산에 9조 원 들여서 짓고 있는 샤인 프로젝트가 앞으로 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중동 전쟁을 계기로 앞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휘발유가 필요 없는 시대, 뭐 전기차가 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정제유가 덜 팔리게 되어가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SO일은 단순하게 기름만 안 팔겠다 이게 아니라 화학 소재, 그러니까 대체 소재를 만드는 테크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선언까지 하게 되면서 그래요. 이 기업에 대한 가치까지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정제 마진으로 성적표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배당 매력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동종 업계 평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된 상황에서는 이 샤인 프로젝트의 가치에 대한 그런 미래의 기대감 이런 것 또한 붙어줄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변동성 속에서도 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요? 싶고요. 근데 HMM은 네. 사실 시끄러웠던 종목이기는 해요. 이제 내부적인 갈등으로 좀 시끄러웠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 잘났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노이즈다라고 생각이 돼서 역설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물류를 좀 지탱해줄 수 있는 게 HMM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산을 간 해 만에 파업을 한 해 만에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이 유가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이런 리스크들이 지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1위 선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는 HMM 선박이 벌어들이는 운임료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연료비보다 더 운임료 벌어들이는 돈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해운 규정상 유가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유류 할증료까지 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료비에 대한 상승분은 고객한테 전가를 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해협 봉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운임 프리미엄은 HMM의 이익으로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좀 깊어질수록 HMM의 가치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주가가 지금 2만 원대로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 매력도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시가총액보다 들고 있는 이 현금 자산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가 쇼크에 관련된 키워드 두 종목씩 두 분이 준비하신 종목도 만나봤고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두 분 다 가장 그래도 이번 키워드 중에서 좀 주목이 되는 키워드가 아니겠느냐 하셨는데, 자, 그럼 먼저 김동현 대표님, SK 하이닉스. 잠깐만요. 네. 이거 혹시 뭐 앞에 제가 세 번 먼저 했으니까 먼저 이쪽 갔을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박지원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감성적이시죠. 네. 되게 이야기를 맛깔나게 맛있게 하시는데 네, 맞아요. 시청자님들께서도 먼저 들어보고 싶어. 왜냐하면 제가
먼저 장황하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빨리 달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한번 제가 빨리 끊을게요. 그래요. 네. 빨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박지훈 대표부터 김동현 대표의 감사합니다.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네. 자, 우리 박지훈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저는 일단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얘기하는데 그날 주가가 빠졌어요. 맞아요. 하이닉스도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와 함께 이 섹터는 사실 근데 여쭤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게 SK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는 키워드 종목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놓고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삼전닉스가 자신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네. 이 자신감에 비례하는 확신을 가진 종목들, 지금의 이제 대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시점에서 반도체는 지금 또 헬륨 공급망이 위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실적과 수주가 조금 독점적인 그런 구조의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실적과 수주가 독점적인. 네, 이게 SK 하이닉스 향인가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또 삼성전자랑도 또 엮여 있어요. 삼성전자도 같이 할 수 네.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주셨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처럼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하이닉스가 그날은 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날 주가가 빠진 거는 실적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하이닉스는 그렇진 않겠죠. 두 분 다. 일단 계속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온 당일에도 맥을 못 쳤거든요. 그래요. 막 강하게 올라갈 것 같았는데 빠진 부분을 올리는 그런 반등의 기미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큰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예측을 하는 것보다도 덩달아서 수혜를 받을 그래요. 수 있는 좋은 기업들 그쪽을 많이 보는 찾아보시면 게 좋을 것 낫겠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 날 주가 올라가는 거 못 봤고요. 실적 빠졌다고 주가 빠지는 것도 못 봤었던 삼성전자인데 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이닉스의 실적 관련된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우리 박지훈 대표는요. TMC와 그리고 SNS텍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TMC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 TMC는 반도체 공정에서 쓰고 버려지는 이 폐가스를 다시 한번 포집을 해서 순도 99.9999%의 새 제품으로 되살리는 독보적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아마도 이제 하이닉스의 원가 절감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SK 하이닉스가 지분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한 만큼 돈독한 파트너사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헬륨 공급망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계속되면 폐가스를 원료로 사용해서 이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이랑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 능력까지 갖춘 기업이고요. 가스 공급 장비 회사를 2023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소재랑 장비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턴키 수주도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전략 자체가 시장 점유율을 좀 압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뭐 여러 가지 국산화가 지금 시급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소재라든지 아니면 특수가스들을 만들고 준비 중인 기업들 위주로 또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현재의 공급망 대란 속에서 국산화 기술의 좀 독점적인 매력으로 계속 주가 추이를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래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TMC 좋습니다. 네, TMC 골라왔습니다. 만나보고 SNS텍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차세대 반도체 요즘에 계속 핵심으로 계속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는 아주 작은 실리콘에다가 판에다 회로를 그리는 작업인데, 기존은 DUV 공정이라고 해서 이 사인펜으로 회로를 그리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머리카락 한 모발에 4만 등분 정도 한 그 얇은 폭의 회로를 그릴 수 있는 빛으로 그리는 공정입니다. 이 기술이 있어야지만 2나노, 3나노 이런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공정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블랭크 머스크라고 EUV는 초정밀 레이저를 쏘기 전에 회로를 새겨 넣는 유리판이 필요한데, 이 SNS텍이 이 기술력과 독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3곳 중에 2곳이 일본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한 기업이 SNS텍에서 담당을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UV 공정은 빛을 반사해서 회로를 그리는데, 먼지 하나라도 붙게 되면 공정이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펠리클이라는 반도체 보호 필름이 또 이 독점적으로 SNS텍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고객사가 차세대 반도체를 많이 만든다라고 할수록 이 기술의 독점력과 수주가 곧 돈이 되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 그래서 두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지훈 대표의 두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 김동현 대표의 두 종목 SK 하이닉스라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김동현 대표도 종목을 선택한 기준을 한번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끝내 약세였던 HBM 쪽에서 HBM4를 통해서 재역전 해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비상 걸렸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 2달 전쯤에 약간의 이제 찌라시 비슷하게 해서 로직 다이의 설계 부분에서 약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잖아요. 네. 양산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삼성은 설 연휴 전부터 양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비상이 좀 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번에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고 한 40조 이상 찍을 걸로 보이는데 2분기에 이렇게 양산을 계속 못하고 있으면 HBM4 이후에는 주도권을 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 그래요. 속에서 HBM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HM 관련된 종목들 그럼 김동엽 대표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하나마이크론과 하나비전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하나마이크론부터. 하나마이크론은 HBM 패키징 쪽에 그 후공정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하이닉스가 어쨌든 HBM 쪽으로 뭐 증설도 하고 캐펙스도 늘리고 있는 만큼 후공정 업체 쪽에 돌아오는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뭐 HBM 쪽에 어떤 그 사활을 걸고 있는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요. 그래요. 하나비전은 사실 이제 그 TC본더 쪽에 한미반도체라는 걸출한 뭐 대표주가 있었는데 하나비전에서도 TC본더 만든다 이래가지고 약간 비딩을 붙이고 있고 경쟁을 하면서 이제 뭐 단가라든가 이런 쪽에 좀 유리함을 하이닉스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본더라든가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샘플도 하이닉스에 보냈다고 하는 이슈가 있고 대표적으로 AI CCTV 쪽에서 기본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TC본더 쪽에 지평만 넓힌다고 하면 주가가 한번 업슛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비전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 저희가 또 바로 하나비전까지 둘 다 만나봤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박지훈 대표의 종목 보냐고 그래서 총 4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물어봐야지 보통의 질문이 될 텐데 저희는 매도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박지훈 대표? 일단은 큰 종목들과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사람들 많이 관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이 매도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차익 실현. 맞아요. 차익 실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과 관계없이 수급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게 또 화장품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그다음 또 화장품 종목들 분위기가 좋은 만큼 분위기를 한번 같이 타보자. 분위기를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박지훈 대표는 한국콜마와 APR 두 종목을 선택해 주셨거든요. 한국콜마부터 또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수출 데이터에서 화장품 종목들이 역대 모든 분기 중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네. 또 3월달 한 달 동안에만 수출이 전년 대비 29.3% 이상 급증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5월달 이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브랜드사들 이미 물건 많이 판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거의 대부분 모든 브랜드사들이 유통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콜마 실적은 그래요. 안 봐도 좀 비디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유행은 타지만 제조 기술력은 또 독보적이기 때문에 화장품 어닝 시즌이 좀 기대가 되는 만큼 한국콜마가 좀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APR은 뷰티테크의 독보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또 시장이 좋았을 때도 좋았고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좋습니다. 화장품을 넘어서서 디바이스판으로 아예 판을 바꿔버린 기업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압도적 1위 그리고 또 바르는 화장품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미용기기는 기술 장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독점력 또한 우수하다. 그래요. 그래서 1분기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대치이고 분기 최대 실적도 연일 갱신 중. 과거에는 화장품주로 좀 묶여서 비교적 낮은 멀티플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들과 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APR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지훈 대표의 두 종목 만나봤고요. 자, 김동엽 대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네.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뭐 저는 아주 단순무식하게 네. 그래서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외국인 매도 안 하는 종목 찾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럴 수 있죠.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기관이나 개인들은 매수하는 종목. 뭐 그런 이렇게 해석도 봐도 되고 가능하겠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어쨌든 어쩌라고? 반대로 네.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지만
그 안에서 매수를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종목은 아. 차라리 낫지 이런 판단으로. 매도 안에 매수.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동엽 대표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동엽 대표는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반도체도 뭐 수급이 딸린다 이렇습니다만 MLCC도 지금 리드 타임이라 그래서 주문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는 그만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조 클럽을 들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MLCC 시장 굉장히 호조고 애플의 유리기판 관련된 샘플도 공급했다. 완전 호재 맛집이다 이런 판단과 함께 외국인들 매수가 요 한 일주일 보면은 엄청나게 집중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다라는 거를 거스를 수 있는 네. 몇 안 되는 대표주다 이렇게 좀 판단드리고요. 좋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말 중에 있습니다. L자 들어간 종목은 사지 말아라 이런 판단을 한대요. 그래요? L자들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런가요? 네. 어, 그걸 좀 네. 거스를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좀 눈에 띄는데 LG 디스플레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출 비중이 좀 그 대형 OLED 쪽으로 집중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평가 받고 있고요. 올해 그 대형 OLED 쪽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 들고 자, 안 살 것 같은데 최근 흐름 보시면 외국인들이 LG 디스플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유일하게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가격적인 부담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대형주는 항상 저렇게 바닥에서 쭉 유영하고 있다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또 외국인 매수와 함께 양봉 하나 나면 그때부터 추세가 좀 바뀌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미없다 이렇게 LG그룹주들을 보통 좀 평가를 하십니다만 LG 디스플레이는 한번 볼만한 위치기도 하고 수급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매도의 키워드의 두 종목 여기까지 저희가 꼭 5가지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을 결정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공개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딱 한 종목, 종결자가 선택한 원픽 종목을 이제부터 선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 종목들에 대한 저희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호르무즈 재봉쇄라는 키워드, 그리고 다음 키워드 중국 왕이 부장의 방북, 그리고 유가 쇼크,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종목들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 사진을 찍으셔도 캡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훈 대표의 섹터도 종목들 살펴보면요.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박지훈 대표의 이 종목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5가지 키워드의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안에서 탑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훈 대표의 종목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대표는 이 5 키워드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다음 주 내 마음속의 탑픽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저 아까 수급 피난처, 왜냐면은 이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 하염없이 또 올라가고 하는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APR 선정을 했고요. 증권가 목표가도 50만 원대까지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0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하고, 그리고 변동성 속에서도 나는 심리적 저항 구간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를 본다라고 하면은 35만 원대 이탈가 보시고 50만 원대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지훈 대표의 종목 APR, 여기 외국인 매도라는 키워드에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동엽 대표는 어떤 종목을 다음 주에 탑픽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예, 전 첫 출연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0개 말고 네, 별도로 하나를 준비했더니 그 그럼- 안에서 뽑는 줄 몰랐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별도의 종목이라면은 이 종목은 어떤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10종목보다 훨씬 더 이 종목이 다음 주에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의견에서 뽑으신 걸까요?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판단 들어서 끄집어 내왔고요.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 네. 뭐 1분기 영업이익은 그 시장 컨센보다는 좀 낮게 나온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신규 분양도 감소했고 주택 부문 경기도 조금 침체되면서 실적이 1분기 때는 좀 덜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2분기 때 이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동사는 2가지 이슈예요. 하나는 원전 관련해서 베트남 원전 쪽의 컨소시엄이 상반기 내 그 2호 난투원 2호라고 하는 원전에 대한 어떤 그 선정이 발표가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23년도에서 25년도 중동 플랜트 그 수주하는 그 대형 건설주 보면은
GS건설이 한 3, 4등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건 이슈가 만약 2주 있다가 협상이 아주 잘 돼서 네. 전쟁이 끝나고 재건을 해야겠다는 이슈가 나올 때 뭐 대표적인 대형 건설주 4인방 중에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드리겠습니다. 역시 재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9,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영원한 숙제 여러분의 투자 종목을 선정해 드립니다. 썬데이 종결자 2부.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주식 시장에도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은 늘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는 것이 승리의 열쇠인데요. 시장의 변동성 속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월요일부터 즐거운 한 주가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썬데이 종결자 2부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준 썬데이 결정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대보 신학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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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한 주의 간전평을 짧게 듣고 출발해보죠. 네. 이번 한 주 어떠셨는지 연장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르신부터. 예, 뭐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은 휴전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좀 기분 좋게 상승해서 코스피는 트렌드를 확보하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트렌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네. 그래도 지난주나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좋은 한 주였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시세를 만들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업종별로 기업들의 실적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예. 국내 증시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의 분위기가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주봉상으로 보니까 코스피는 2주 연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트렌드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개별성의 종목군들은 트렌드를 확보하지 못한 종목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트렌드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수 중심의 공략과 종목 중심의 공략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고 코스닥은 3천당 제약이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리면서 시장이 지금 현재 올랐는데 한 주 만에 다시 양봉이 나왔지만 여전히 단기 추세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썬데이 종결자인 만큼 이제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이제 한 주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조정 구간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지 될 거라고 보실까요? 글쎄 우리가 이제 추세를 잡았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바이온 딥스 내릴 때 사서 오를 때 비싸게 파는 이런 전략이 맞다.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이런 매매를 조금 자제해주고 순환매를 지키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고요.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완전히 공포 속에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지만 그 형님이 가게 되면 아우도 좀 괜찮은 종목 중심으로 따라가는 이런 매매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순환매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 다음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추가 질문을 드려본다면 이제 돌아오는 이 한 주 동안에 뭐 각종 이슈들이 분명히 또 넘쳐납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고 관심 가는 이슈를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이슈에 좀 관심이 갈까요? 뭐 하다못해 트럼프의 입도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장 이슈는 우리 시장에서 지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썬데이 종결자에서 말씀드렸던 거 깜짝 쇼가 나왔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을 냈는데 대한민국이야말로 바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어떤 탑으로 가는 그래요. 지름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 뉴스가 가장 센 것이고 그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찌뿌둥했던 것은 역시 글로벌 시장은 중동 이 리스크가 싹 거쳤을 때 그래요. 우리 시장이
발산의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김대복 대표는 다음 주도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학수 대표 먼저 짧게 이번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등락이 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좀 혼재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 그래도 주가가 올라온 쪽으로 마감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특히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꽤 중요한데요. 이란발 리스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불협화음이 아직은 크고 있고, 네. 이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동결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결한 그런 여건 오히려 올리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훨씬 더 그 유리했었던 것 아닐까. 다만 이제 외부 변수로 들어오는 이 해외의 이 리스크들이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돌발 이슈에 주가에 대한 기복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다음 주 업종별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마다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계속해서 그로 인한 이 개별 종목세의 장세는 쭉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뭐 개별 종목보다는 핵심 섹터 쪽에 종목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 섹터의 종목 안쪽으로.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빼면은 개별 종목 장세가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 업종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핵심 섹터로 지금 보고 계신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 반도체는 포함될 거고요. 네, 반이 바로 이 2차 전지, 바. 바이오, 로봇. 로봇. 네. 로봇이 여기- 근데 궁금한 로봇에 대해서 로봇이 실적이 나올까요? 요번에? 그 로봇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세와 성장 속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 반도체도 애초 시작을 했을 때는 다 마이너스 적자였었어요. 그것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만큼 시장에 이 영향력을 줄까, 이 확대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저는 성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성장 가치. 그렇다면 성장 가치에 해당되는 종목이 업종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반이 바로 이 안쪽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고.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어도 4월달에 수출, 3월달에 대한 수출이 4월달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월달은 이란발 리스크가 있었던 그런 때예요. 2월 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수출 뭐 반도체 역대 최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은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은 실제 주가가 내렸을 때 저점 매수하는 여건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이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그나마 좀 실적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맞습니다. 같고 그렇다면 바이오와 로봇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네. 포커스를 맞춰서 반이 바로 이렇게 근데 보신다는 이게 거죠? 또 순서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먼저고요.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다가 또 3천당 제약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힘든 그런 상황인데 뭐 바이오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후에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 중에 이제 전략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 그러면 한 주는 뭐 불확실성이 물론 있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익 실현을 해야 쪽이에요. 된다고. 네. 추가적으로 사는 것은 핵심 섹터, 핵심 종목으로 사는 거지만 네. 실제 주가는 상단 밴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엮어볼게요. 네. 바니바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바니바로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바니바로 섹터에서도요. 네. 희한한 게 요즘의 움직임이 그래요. 우리 MC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한 섹터 있으면 한 섹터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섹터의 거기 안에서? 안에 있는 게 가더라고요. 안에서 대장주 단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보통.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하고. 맞죠. 제 차트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요, 제가 그래요.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자, 한번 봐보시죠. 차트 보면은 이게 지수 차트인데요. 지수 차트에 여기 요 부분이 꼭대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주가의 상단과 하단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밴드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밴드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력은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올라온 부분의 이 물량을 조절하는 그런 차원이 맞을 것 같고 그 여건에 요 부분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학수 대표의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네. 이번 한 주 네. 신학수 대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는 네. 하나만 선정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섹터 안쪽에 있는 부분의 이슈를 선택하고 싶어요. 섹터 안쪽에 있는 부분에 이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섹터 안쪽에 있는 이슈? 네. 이 반도체 섹터 안쪽에 있는 건데요. 반도체 섹터 안쪽에. 우리 HBM 다 알죠? 네, HBM. HBM이 활성화되려면 HBM의 열을 잡아야 돼요. 네. 실제 기판? 이 열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오기 때문에 기판. 네. 이 기판이 플라스틱이면은 1000와트 녹겠죠. 칩에 의해서 막 녹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유리기판. 그렇죠. 이 유리기판 쪽에 핵심이 아. 잡힌다.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아니, 다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게. 다음 네. 주에 그러면 핵심 이슈가 유리기판이다? 저는 유리기판 쪽에 슬슬 그 이슈, 그러니까 그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에 관전평부터 시작을 해서 전략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또 지난주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대복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김대복 대표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추천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이제 제가 소개할 때 하이브리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그 반도체의 어떤 숨은 증착 장비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또한 태양광의 숨은 증착의 그 기술 이것이 두 가지가 이 금년도에 폭발적인 이런 시세의 흐름을 낼 거다. 근데 시장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는 만큼 아주 강력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한 11% 정도가 상승을 했긴 했는데 아마 이게 이번 주에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제가 제시했던 목표치는 10만 원입니다. 근데 10만 원까지 뭐 못 샀던 사람들은 또 내려올 때마다 줍줍하는 게 좋겠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꾹 참고 이 종목이 나의 부를 늘려주는 종목이다 하고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리뷰 도와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신학수 대표는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뭐 제가 제시했던 종목인데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실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네오셈, 네오셈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이 큰 이슈 없이 네. 이번 주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그럼 일요일이 되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할 썬데이 종결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매주 일요일은 여러분의 종목 결정을 해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속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결정해 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잠 못 이루는 개인 투자자, 네모로 투심 찾자. 잠 못 이루는 거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죠. 투심을 찾아야 돼. 일단 잠못을 이룬다. 자, 뭐 이게 손실이 나서 잠 못 이룰 수도 있고 배가 아파서 잠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가는데 왜 나는 없지 이러면서. 자,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잠 못 이룬다. 혹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셨나요? 글쎄요, 저는 뭐 잠 못 이루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시장에 비해서 내 수익률이 잘 안 날 때라든가 그런 것도 참 아니면 많죠. 네. 그 이제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사놓으면 물 먹고 나는 또 사면 왜 자꾸 높은 가격에 살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딱 생각이 나는 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게 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주식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내가 그냥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슬립 앤 on. 네. 우리가 잠자고도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내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이 종목이면 잠을 충분히 자는데 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시장은 가는데 그만큼 네. 내 종목이 따라 받쳐주지 못할 때, 내 종목만 안 갈 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종목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사면 좋다. 그럼 그래서 오늘 이 네모를 채워줄 종목은 그렇죠. 시장만큼 가는 건가요? 시장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베타 개수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섹터에서 선택하셨는지만 보여주세요. 요거는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반도체 칩이 AI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반도체 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칩을 많이 만들어놔도 이게 발전소를 짓고 이게 지금 현재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연료전지라는 게 딱 나타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해결자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준비했습니다. 해결자가 나의 수면제가 되어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김대복 대표의 네모 속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대복 대표는요, 잠 못 이루는 개인들 이 비나텍으로 투심을 찾는다. 비나텍이 곧 나의 수면제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그 비나텍이 나의 수면제라는 것은 비나텍은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칩을 많이 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순조롭게 짓지 못하는 이유가 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한데 이 안정적인 전기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이 구원투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는 데는 슈퍼 캐패시티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 중형 슈퍼 캐패시티에서 네. 전 세계 1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MEA라는 이 기술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소와 이 수소를 가지고 전기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어떤 기술,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이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이 회사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콘돔 점프가 만약에 나오면 이건 첨상전화 좋은 건데 근데 주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 있으면 또 이거 사면 내가 포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마침 종목이 최근에 와서 가격 조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차트를 봐야겠네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가 이제 3월 초에 16만 원을 찍고 나서요. 그냥 연속적으로 쭉 밀어서 지금 이제 10만 원대로 왔습니다. 주말에 이제 10만 6,600원에 마감이 됐는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만약 컨덤 점프를 한다면 좋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특히 미국에서 요즘 이제 가장 핫한 게 블룸 에너지라는 종목이잖아요. 블룸 에너지가 주말에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자리다. 특히 4월 들어서 여기 밑에 거래량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이 장대 거래가 됐습니다. 이 장대 거래가 의미하는 바는 그 앞에 많은 물량들을 소화했다는 얘기이고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는 종목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나텍, 잠 못 이루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나텍으로 투심 찾는다. 예. 비나텍은 수면제다. 이렇게. 자, 우리 신학수 대표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대표, 잠 못 이루는 개인 투자자분들 네모로 투심 찾는다라는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해서 잠 못 이루는 이유들 신학수 대표님 보통 이거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합니다.
평상시 잠 잘 주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잠은 잘 자야 그 내일 모레의 이 그래요, 기분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잠 못 이루는 것은 아쉬움, 기대감, 아까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잠 못 이루는 건 설레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도 있잖아요. 설레임 때문에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설레임의 종목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설레임으로 잠을 못 이룰 지금 이 네모를 채워줄 종목이 그 설레임으로 잠을 못 이룰 종목이에요. 진짜 잠 못 잤어요. 그럼 바로 만나봐야겠네요. 그럼 신학수 대표 도대체 어느 종목이길래 이렇게까지 설레하시는지 설레임의 주인공 종목 공개합니다. 네오쌤. 네네. 잠 못 이루는 개인 네오쌤으로 투심 찾는다. 네오쌤 어떤 내용일까요? 네오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다시피 실제 이 성장력이 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네오쌤을 제가 지난주에 제시 종목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뿐이 안 올라왔어요. 8%, 네. 한 20% 딱 올라왔으면은 뭐 잠 편안하게 주무셨을 텐데 요 8% 가지고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장비 SSD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에 검사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네오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전공정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만 후공정 장비에 요즘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네오셈은요 CXL 시장의 이 성장 대표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CXL의 검사 장비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 말고 또 다른 회사도 있죠. 그렇지만 선점 효과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CXL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네오셈의 주가는 올라올 텐데 이게 잘 안 올라오네요. 그래서 잠을 못 잔 거죠. 그렇지만은 이번 주에는 확 하고 올라와서 푹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CPU, GPU, 이 메모리 연결의 효과를 지금 모든 AI를 투자하는 회사들, 즉 투자하는 회사들, 메이저 회사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AI 데이터 센터의 그래요. 성장 수요주 네오셈 잠 못 이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여드릴까요? 네, 차트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요 부분에서 박스가 제가 방금 박스를 딱 그렸는데요. 여기 요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지금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여기가 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고 있고요. 요 위가 저항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격 부분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이 안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은 여기 있으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 위로 움직이지 않을까. 네. 저는 요 가격, 요 박스권, 요 가격, 요게 보너스. 알겠습니다. 네, 보너스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움직이는 그 가리. 그 이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보너스 받으려고 잠을 못 이루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건데요.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 못 이루는 개인 네오셈으로 투심을 찾고 비나텍으로 또 투심을 찾는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는 오락가락 장세 네모로 방어한다. 이 오락가락 장세. 저는 이걸 변동성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김대복 대표부터 여쭤볼게요. 예. 오락가락 장세 네모로 방어한다. 결국 변동성이 심한 우리 시장 이 종목으로 방어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이 종목은 없어야 되는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이 질문을.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도 이것도 오락가락이죠. 네, 오락가락이죠. 예, 근데 주가를 이거 살까? 아니면 팔까? 이런 것도 변동. 오락가락이죠. 오락가락. 네. 근데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비가 왔다가 갑자기 맑아지거나 이것도 오락가락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그 불멸의 테마, 이제 우리가 주가가 굴러가는 바퀴가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네. 하나는 실적이라는 실적. 바퀴고 네. 하나는 모멘텀, 그 모멘텀은 그렇죠. 인기라는 바퀴죠. 그 이 두 개를
동시에 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 그러니까 주가의 본질은 실적과 기대감인데 예, 예. 이 둘 다를 아우르고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아유, 엄청나게 많죠. 아, 저는 그래요? 막, 야, 오늘 이걸 설명해야 되나? 저걸 설명해야 되나? 진짜 고민하고, 제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근데, 썬데이 종결자로 나온 이 시점에서 제가 종목을, 확실한 종목을 갖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선정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섹터는 뭐예요? 섹터만 알려주시죠, 먼저.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 과연 그럴 섹터가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북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테크잉. 테크잉이 실적과 기대감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그 오락가락 장세의 테크잉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나를 더 첨부한다면, 그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가격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 부담까지 있는 종목. 그 말씀즉슨 아직 안 올라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그 상승 초입에 들어가면 마음 편합니다. 근데 이게 상승 초입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상승 초입에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길게 어떻게 보면 행보하면서 뭔가 자기의 꿈을 이렇게 이루려고 그 이제 기다렸다. 네. 그 기다리면 이 표출되는 이 시점이 지금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테크잉은요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핸들러 테스트 핸들러는 세계 1위의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납품하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요즘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 여기를 준비하느라고 이 테스터 쪽에서 실적이 많이 안 나왔댔거든요. 그게 뭐냐면 큐브 프로버라는 이제 새로운 HBM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2분기나 3분기 실적을 만약에 반영한다면 이게 콘돔 점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이 회사는 원래 그 고부가가치 이제 반도체의 부품도 납품하는 거예요. 부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콘돔 점프하는 이런 시점에 뭐 장비는 발주를 해야 되지만 장비 발주 이전에 부품들은 계속 소모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요.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가 7만 4천 원대까지 아주 강하게 오르다가 최근에 급락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분기보다 2분기, 이게 3분기. 일봉이죠? 예, 일봉입니다. 네네. 주가가 가격에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락가락했어요. 사실은 올랐다 내렸다 했으니 오락가락 안 오락가락. 했다고 하셔서 봤는데 오락가락 한 것 같아서. 오락가락했는데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제 그 실적이라는 이런 게 들어오면 이 앞에 지금 이 세력들이 빠져나갔느냐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다시 이걸 불 붙일 거냐 저는 불 붙이는 쪽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에 부담이 없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다. 그래서 썬데이 종결자 여기에 딱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김대북 대표의 테크잉 만나봤고요. 이어서 신학수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오락가락. 저는 저는 그냥 변동성이라는 생각만 했는데 우리 김대북 대표님은 다양한 오락가락을 찾으셨어요. 그러게요. 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신학수 대표의 오락가락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오락가락한 부분의 해결점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데 네네. 오락가락은 변동성이라고 인정하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이 변동성을 없앨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싹 사라지게 그 만들 수 고민을 있는 사라지게 종목. 되는 그 고민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종목은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딛고 일어났다. 변동성을 이겨냈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섹터도- 이 오락가락의 해결점. 그럼 이 섹터도 반도체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신학수 대표는 과연 이 오락가락했던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딛고 일어나서 오락가락하지 않을 종목을 과연 어떤 종목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이 종목을 공개합니다. 신학수 대표는 GST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GST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특히 이제 스크러버, 칠러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네. 스크러버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고요. 칠러는
냉각 장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냉각 장치를 보고 있는 거고요. 액체 냉각의 대표 주자가 GST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데이터 센터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온도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네. 조금만 더 낮춰도, 조금만 더 높여도 그 열 효율이 푹 떨어지는 게 이 컨트롤하는 쪽에서의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GST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차세대 냉매 솔루션의 초저온의 온도 조절 장치 이런 쪽을 GST가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요 종목이 오락가락했는데 그 부분의 해결점을 이번 주에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차트 보여드릴까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GST입니다. 네,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서도 이 오락가락하는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게 오락가는 종목이네요, 그죠? 네, 우리 요 박스 한번 봐보세요. 진짜 왔다 갔다 했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요 부분에서 올라오는 게 상승, 요거는 하락, 오락가락. 오락가락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그러면 이 오락이 올라왔으니까 오락이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또 가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네.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요. 자,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네모 박스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지지 라인, 여기선 저항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락가락했던 건데 네. 그 부분을 뚫었다. 뛰어 올라왔다. 이 올라온 이 부분이 사실은 종결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가격적 부분은 이 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이 라인 1년선을 타고 움직였었던 부분에 가격적 조정이 있었던 상황이고 물량에 대한 소화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요 공간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공간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락가락하는 장세에서 이 부분이 지나가 있는 이 GST는 추세적 상승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하다 이제 오락 이렇게 오라이.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ST 이제 그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이시에요. 올라잇. 올라잇. 그건 영어입니다. 오케이. 외래어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은어만 아니면 상관없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이제 신학수 대표와 김대복 대표의 이 테크인가 GST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또 궁금증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쟁 멈추면 네모 상승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굉장히 많은 섹터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마무리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안 갔던 모든 것들, 앞서 말했던 그 반이 바로 요 섹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나요?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는지, 아니면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셨는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쪽에 맞췄어요. 혹시 우주소년 짱가 아세요? 우주소년 짱가 알지요?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 노래 어떻게 하죠? 어디선가인데? 어디선가 네,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딱 전쟁이 멈추면 뭔가 탁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딱 했다는 거야. 짱가가 나와서 해결해 줄 거다. 이게 좀 지나친 거야. 오늘 조금 두 분 다 약간 무리수를 좀 두고 계시는데, 저는 주말이니까 괜찮다. 평일날은 이런 방송 못 하거든요. 네. 평일날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저희 주말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편안한 마음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나타나는 짱가와처럼 이 종목이 그렇게 해결을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떤 섹터인가요, 도대체? 이게 이제 건설 플랜트 섹터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전쟁이 끝나면 항상 재건이 따라오죠. 근데 이 재건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중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중동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지금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어. 그다음에 중동이기 때문에 우리 EPS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설계서부터 지금 시공까지 다 하는 이런 EPS의 고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중동이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요. 해수 담수화의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 왜냐하면 이쪽은 이 담수 문제가 가장 지금 이제 핵심이거든요. 여기가 파괴가 되면 이건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 네, 말씀하시죠. 그런 회사에서 종목을 찾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충분히 공감됩니다. 아직 종목은 못 만났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 재건 관련주들을 보면은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딱 맞게끔 굉장히 재건 이슈에서 반짝해서 뜨거 올랐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재건들이 다 그랬거든요. 거의 다. 근데 이번에는 중동이라는 어떤 우리에게 좀 친근한 강점이 건설업에서 좀 친근한 이런 강점이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있을까? 연속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연속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중동이라는 특수성은 뭐냐면 오일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일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의 붐도 가져왔댔고 그런 흐름인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동시에 이 회사들은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가면 부담스러운 일은 있지. 그러나 가격 조율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냥 한번 해볼 만한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 안에서도 이란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 아니면 중동 전체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 또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래. 또 드려야겠네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벌써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다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네. 그러면 결국 대표님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정 시 진입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은 네. 추세적으로 좀 꺾여서 내려가는 또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 종목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려감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을 좀 해주시죠. 그제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딱 끝나면 유가가 갑자기 120불 갔던 게 80불, 70불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유가가 안 떨어질 때 가장 효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 오일만이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그 흐름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는 위치가 높게 있지만 떨어지면 매수 1순위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돼서 어떤 종목인지 김대복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아, 삼성 ENA를 선택하셨네요. 예. 전쟁 멈추면 삼성 ENA가 상승한다. 짱가가 될 것이다. 예. 네. 그 이제 종목 설명. 과거에 이제 2005년도에 이 회사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텐텐베거 네. 100배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랜트의 힘이죠. 이 오일머니의 힘인데 이 회사가 이제 다른 것 떠나서 삼성전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증설과도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이 고마진 EPS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현재는 이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우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좋아요. 네. 근데 이걸 떠나서 지금 삼성 EPS는 그냥 그 DL-ENC하고 가장 획기적인 투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 거래 볼륨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충분히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격 부담이 있죠. 가격 부담, 있죠. 지금 현재까지 주식은 중동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건데 이건 중동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가격이 부담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포모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가격 조율받아 좋은 어떤 기회를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가격대가 48,000원 이하로 들어올 때 매매 포인트를 잡아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ENA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신학수 대표. 네. 전쟁 멈추면 네모로 상승한다. 너무 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신학수 대표는 이 섹터를 어느 쪽 섹터에서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앞서 제가 질문드린 대로 많이 조정을 받았던 쪽에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좀 빠르게 좀 반등을 할
섹터에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는 전쟁이라는 이 글자가 딱 들어와서 전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려고 그러다가 전쟁 관련. 네. 오히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좋은 종목인데 조정의 이 깊이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종목. 그런데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는 종목. 이쪽에서 좀 그럼 곤란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피해주 건가요? 직접적인 피해주는 아니지만 많이 조정을 받은 네네. 피해주라고 할 수 있죠. 아니었으면 벌써 올라갔을 텐데, 더 올라갔을 텐데. 어떤 섹터인가요?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아, 로봇 섹터도 그동안 많이 너무 내렸죠. 조용했어요. 네, 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로봇 섹터는 일단 종목을 본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신학수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신학수 대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의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하셨는데 네. 이게 전쟁이 멈추면 바로 가장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뭐 추세가 그대로 연결되어 네. 있다라는 게 이 부분이 저는 확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믿을 구석이 분명히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뒷배 딱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그룹이 전체적으로 로봇이 많이 필요한 회사들입니다. 네. 뭐 전자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장 조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로봇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일꾼들이 필요한 그런 여건이겠죠.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그룹을 잡고만 있어도 매출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회사든 삼성그룹과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 그래요. 성장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협동 로봇 RM 시리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조, 물류 이쪽 자동화에 척척척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족 보행, 4족 보행, 특히 2족 보행을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이 없습니다.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회사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토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그룹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도 좋고 독자적인 로봇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주식이 내렸는데요. 추세가 깨지진 않았네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반등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많이 내렸어요. 주가 내렸죠, 그죠? 주가는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3분의 2 정도 반납한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요 라인, 즉 1년선에서 움직이는 요 라인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라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얼마 정도 빠졌는지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많이 내린 것 같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여기 가격이 10만 원대고 여기가 90만 원이 넘으니까 거의 9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에 요게 내린 게 많이 내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격적 여건에서 요것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추세에 대한 여건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여기서 내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내린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딛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많이 횡보한 그런 상황이지만 상승을 한 그런 여건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는 시간 조정을 충분히 받아준 것 같고, 그렇죠. 지금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 MC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리셔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선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내린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전쟁 리스크가 해결되는 그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일 거고, 이번 주 요만큼만 올라와도 깨수익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재 이 전쟁 리스크, 즉 전쟁이 멈추면 바로 움직일 그래요.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수 대표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을 살펴볼 텐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제부터 조금 스피드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공개합니다. 자, 트럼프 입 대신 네모에 주목을 해라. 트럼프의 입, 정말 입 대신, 그럼 결국 피난처 쪽을, 트럼프의 입과 아무 상관없는 피난처 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평가하신 거 맞죠? 저는 그 피난처보다는 네. 요즘 그 트렌드가 있는 쪽으로 트렌드?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입도 못 이겨낼 트렌드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그거 트럼프의 입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가는 종목. 그런 트렌드에 있는 종목. 네.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제가 파이버 프로? 예. 파이버 프로? 예, 제가 파이버 선택한 프로. 종목은 파이버 프로입니다. 어. 요즘 이제 가장 핫 이슈가 광섬유, 네. 예, 광전자, 예, 이 광통신.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출자한 회사들이 예, 루멘텀이나 코에런트가 아주 급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광자 들어가면 다 올랐거든요. 이 광이 삐광차인데 우리나라는 미칠 광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지난달에 얘기했던 종목이 우리로라는 종목인데 우리라는 종목이 그래요. 600%가 올랐고요. 광전자가 250%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 파이버 프로는 어떤 회사냐면 광섬유 자이로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GPS와 같은 이런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맨 앞에 나가서 이 추적하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광섬유 센서도 만드는 회사이고 이 회사는 이제 누리호에 일단 부품이 들어갔던 회사입니다. 주가의 차트를 보면 차트가 살아있는 모양이고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다가 고개를 살짝 들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좋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초에도 트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신학수 대표의 종목을 살펴볼 텐데 트럼프의 입 대신 이 종목에 주목하라. 트럼프의 입. 결론은 저는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셨어요? 역시 피난처일 수도 있고요. 그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 트럼프 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종목을 바로 보면서 네, 봐야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수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다나를 네.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쪽이 트럼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인가요?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요 달러에 대한 그렇겠죠. 소유보다는 네. 금을 더 선호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달러 패권이 약간 좀 허물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다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결제 시스템에 대한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날은 AI 결제 표준화 컨소시엄의 한국 기업 최초로 합류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날하면 휴대폰 결제할 때요 다 다날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을 거 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휴대폰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 신용카드 결제, 간편 결제 이런 플랫폼을 짱짱하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페이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 이것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날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에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달러 결제보다는 국제 간의 결제,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여행 갔을 때 달러로 환전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입 때문에 혜택을 받는 그런 종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국경 없는 결제 시장, 이 결제 시장의 다날이 한번 앞으로 전진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현재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1년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 가격 대역이 있는 그런 여건이고 일단은 요 부분의 박스 대역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 여건의 공간은 여기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좋습니다. 공간이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네.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날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6,000포인트 복귀 딱 기다려. 네모가 시장 주도한다. 결국은 이거는 뭐 삼전닉스가 거의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6,00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만이면 뭐 뚫을 수도 있는 턱 밑까지 다시 올라와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 지수를 움직이기 위한 종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대복 대표 종목을 공개하고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네, 어떤 종목일지 앵커님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요? 공개합니다. 역시 삼성전자네요. 어떤 얘기일까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7.2조. 아, 그렇죠. 야,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이 57.2조가 끝을 낸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57조를 다음에도 57조 네. 내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분기부터 330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가 한 85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85조가 나왔을 때 시가총액 1,200조가 맞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330조에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1,200이라면 1,200조라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더블 이상은 가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모든 방송에서 매일 얘기를 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걸 얘기해보죠.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 글쎄요, 저는 지금 3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 40만 원까지 나왔어요. 네, 35만 원 35만 정도는 원. 무난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5만 원 같다면 6천 이거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선행 어린 EPS라는 게 있거든. 지수에 725원이에요. 지금 현재 725원이 10배면 7,200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우리 김대복 대표께 여쭤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신학수 대표 이제 보겠습니다. 6,000포인트 복귀 딱 기다려. 네모가 시장을 주도한다. 자, 이거는 일단 몸집이 일단 커야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앞서 제가 삼전 닉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반도체 쪽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달리 생각을 했네요. 이번 주에 6,000포인트는 그래요? 한 걸음만 가도 돌파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턱 현재 미치니까. 상황에 제일 부각되는 이슈 쪽에서 찾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종목을 종목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대표 종목 공개합니다. 한미글로벌. 네. 한미글로벌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종전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건설 섹터가 제일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설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한미글로벌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글로벌은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건설 사업 관리, CM 분야에 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기업에서는 1위입니다. 1위예요. 그리고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 대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가 최근에 건설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호재를 받고 있고 거래량이 느는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차트 금방 보여주시면은 가격 대응만 네. 좀 알려드리도록 빠르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이 바닥적 부분에서 상승하건 맞습니다. 지금 추세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여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6,000포인트 금방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속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종결자가 선택한 종목들 지금부터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김대복 대표의 수면제 비나텍으로 투심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락가락 장세 테크잉으로 방어한다. 전쟁이 멈추면 삼성 ENA가 상승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재건 관련주가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의 입대신 파이버 프로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딱 기다려. 역시 6,000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35만 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학수 대표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개인 네오셈으로 투심을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학수 대표는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수면제가 아니라 설레어서 못 잔다라는 표현을 써주셨고요. 오락가락 장세에는 GST 그리고 전쟁 멈추면 로봇이 다시 바로 상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트럼프 대신 단아를 주목해라, 딱 기다려라. 한미글로벌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저희가 정리 도와드렸는데 오늘 공개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딱 한 종목, 이 종결자가 선택한 원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김대복 대표는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밀 발전소 그게 대표적인 비나텍을 비나텍의 첫 번째 이 잠 못 이루는 개인에게 수면제가 줄 수 있는 게 비나텍이다 하셨거든요. 예. 비나텍을 선택하신 이유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비나텍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서 그래요. 이렇게 비밀 발전소라는 건 발전소가 꼭 연료 발전소가 필요한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발전소는 그 전기 에너지를 일정 부분에게 일정 계속 해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데 네.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슈퍼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고 수소 연료의 핵심이라는 MEA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좋습니다. 성장이 있는데 거의 매출의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좋습니다. 봅니다. 네, 이런 비나텍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셨어요? 저는요 트럼프의 입 트럼프의 입 쪽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종목은 단알입니다. 다날. 네. 다날을 선택하신 이유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테이블 코인 주식들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아직 부각이 못 되는 것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한국은행 총재님인 이창용 총재께서 그래요. 20일 날 아마 퇴임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 코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결제 시스템을 잘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 미완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번 신임 총재에 의해서 연결되면 네.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날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100원 제시해 주신 거 맞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다날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날까지 만나봤고요. 또 두 분이 준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대북 대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대북 대표, 전쟁은 기회다. 낙폭과대 역전 비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화 서울전화 02-3490-4471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는데 무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또 준비하셨고 우리 또 신학수 대표 리포트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학수 대표 리포트는 주간 황금 라인 리포트입니다. 서울전화 02-3490-4405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하신 강의와 리포트 둘 다 무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종목의 끝장보기 주식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저희 방송과 함께 수익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1시 종목을 결정해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